네, 안타깝게 숨진 이 17살 환자 비롯해서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17살 청소년 최종적으로는 음성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10대가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숨졌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병원체가 무엇이든 간에 사실 10대에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가 네. 폐렴으로 갑자기 숨진다는 건 드문 일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다른 병원체라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는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병원체나 또 세균에 의한 폐렴에 있어서도 드물지만 중증으로 진행한 사례들의 보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오류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영남대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장점 중단됐습니다. 앞서 저희 보도도 했지만 실험실 오염, 기술 오류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가능은 하겠죠. 네. 되게 이제 지금 진단에 사용하는 방법이 PCR이라는 방법인데 네. 이 방법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염이 되었을 때 위양성으로 보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검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위음성으로 보고되는 예도 이미 저희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 수준의 검사실이라면 이 정도의 검사 방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오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최근 대구도 그렇고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검사실 관리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검사실의 정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거기서 나온 결과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죠. 이부프로펜 이거 대신에 해열제인 아세타미노펜 복용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기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환자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열이 있을 때, 이제 해열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부프로펜보다는 아세타미노펜, 저희가 흔히 타이레놀과 같이 부르는 약인데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입니다. 다만 이게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 공고한 근거를 가진 거라고 아직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질환에 대해서 안지 아직도 많지 않으니까 아직 저희가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환자를 여러 명 봤었던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근거를 가진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사실 약물의 선택에 있어서 꼭 이부프로펜만 해열제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 진단된 상황에서 해열제라면 이부프로펜보다는 아세타미노펜 계열이 나을 수 있겠다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직 환자 대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2달째입니다. 국내에서. 오늘 안전안내 문자도 계속 지금 왔는데 보면 프랑스 유학생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해외 유입이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아직도 국내 상황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환자가 아주 많이 줄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상황이 컨트롤이 될수록 해외 유입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주 발생하는 장소가 한 국가, 한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감소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죠. 선별적으로는 위험이 너무 높은 지역이라면 입국을 더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병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입국 절차 시작됐는데 이거에 더 나아가서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 얘기했어요.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걸 검토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필요할까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 지역이 아주 높은 곳에서 들어오는 분이라면 네. 그런 정도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고려했던 것처럼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냐 또는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부분에서 감당을 해야 되느냐, 네. 여행자 본인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해요. 결국은 뭐 지나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2달 됐습니다. 언제쯤 좀 안정기로 접어들까요?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네.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이 질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길 때까지 계속 버티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계속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아주 뚜렷한 정점이 없이 낮게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래 가기 때문에 어려움,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간을 예상하기보다는 일상화되어 있는 생활에서 계속 위험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계속 적용해가는 것, 그것을 경계를 낮추지 않고 유지해가는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지 말고 계속 주의해서.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